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알지. 파일럿도. 야, 그럼 이제 과학 수사하려면 배양기도 타야 되는겨?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듣자 하니까 진짜 뭐 대형 사건 터지라고 일부러 비냐? 어? 왜 총알소리도 떠놓고 사건 터져라 또 터져라 더 터져라 치성이라도 들이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러네 진짜. 저 아닙니다. 그래, 그게 수준이지. 다들 처음에 아니라고 해, 너처럼. 저 진짜 아닙니다. 제가 왜... 모든 정황이 방기훈이 너를 향하고 있어. 최화연이 죽은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 방기훈이 너. 그 집에서 발견된 지문도 방기훈이 너. 제가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도대체 애인을 왜 죽였어? 안 죽였습니다. 대봉동 183-10 숫자 233 대봉동 190-3 숫자 22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왜요? 혹시 동생분이 남동생이세요? 여동생이세요? 여동생이요.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 혼자 살아요. 집에 누구누구 같이 살아? 엄마랑 저랑 둘이요. 새 집 걸로 하나씩 숫자가 적혀있다.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무슨 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누라랑 6살짜리 아들내미랑 셋이 삽니다. 최연의 주인집 233 아이 둘을 키우는 주소지도 233 들쑥날쑥한 단위의 숫자들 뭘 가리키는 걸까? 무슨 새끼야? 재밌냐? 구성현 차 시장에. 회사님 저 아닙니다. 제가 왜 하연이를 죽이겠습니까? 소영 맞지? 범인은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침입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네 친구 자백했다. 저봐 범인 아닌데. 야 따라. 기수대로 가야? 거길 왜 가요? 이 새끼 우리가 잡았어. 알았어. 잘 되는 새끼들은 차 빠져도 건보치를 줍네. 일차 감식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이 컵에서만 나왔어요. 방기훈이 전부 지웠다면 왜 이것만 남겨뒀을까요? 지문에 혈흔에 사망 추정 시각도 일치를 하고 자백까지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게... 동부서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겠나? 뭐 네 부탁이니까 오긴 했다마는 사건이 중요한 만큼 사람 관계도 중요하다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앉은다 앉아. 족적에 지문까지 지울 정도로 상황에 차분했다면 계획범일 확률이 높은데 여자 혼자 사는 이런 원룸 미리 숨어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 이 침대 밑이나 이 뒤에서.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봐 범인 아닌데.
금방 옷 싹 뺏겼다면서요. 홧김에 지겠다면서요. 홧김에 지긴 놈이 뭐 한다고 옷을 뺏깁니까? 애인이라며요. 에? 자, 지애인을 우발적으로 시켰어. 그럼 뭐 어쨌든 그 둘이 좀 뭐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에? 아니 지 손으로 지기긴 했어도 그게 실수였는데 사고? 뭐 사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뺏기진 옷도 입히지. 그게 정상이지.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얘기입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벌건 대낮에 쳐들어와 이씨. 으씨. 그러니까 선생님 여자친구분이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따다가 걸렸다 이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진정하시라니까. 그 공공기물이야 그거. 이름, 조광모요. 나이, 18살. 민증 줘봐.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없는데요. 너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가위로 문 따는 거. 그냥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아, 좋은 친구들도 없다. 씨. 너 머리 왜 그래? 네. 모자 썼던 거 아니야? 그래서 눌린 거 같은데. 네. 모자 어디 있어? 네? 네가 썼던 모자 어디냐고. 여기 오다가 잃어버렸는데요. 아주 칠칠 맞아. 너 잠깐 일어나봐. 키가 몇이야? 167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애들 꼭 165거든요. 아닌데요. 67 맞는데요. 너 나랑 재볼까? 내가 175인데 너 한번 재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70 겨우 넘던데. 아니야 이 새끼야, 나 175야 이씨. 뭐하냐? 얘 지문조회 결과 내일이면 나오지? 에? 그 가위 증거물 접수했잖아. 아 그건 아직. 내일이면 나오잖아. 지문 감식기라고. 그치? 예. 나오죠. 내일이면 바로. 자 주소. 주소 이 새끼. 턴 집마다 번호 매겨서 새로 써. 지금 적은 건 1번, 그 아래로 적은 건 2번. 내가 부르는 번호 여기다 받아 줘봐. 2 22 23 233 뭔데 이게? 뭔지 알 텐데. 대봉동 214번지에 이는 여자 혼자 사는 집. 이게 뭔데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1은 성인 남자. 자백했습니다. 사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13시 20분경 창의동 94번지 주택가 골목에서
72세 고물 수집상 이춘영 씨에 의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고요. 근처에 거주 중이던 신문 기자에 의해 소식이 빠르게 전파돼 전국적으로 이슈가 커져 조금 전 17시를 기점으로 기수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 사체 다른 부위는? 현재까지는 봉지 3개에 나눠 담긴 팔과 다리 8토막만 발견됐고요. 또 다른 시신 일부가 유기됐는지 인근을 샅샅이 수색 중입니다. 그 피해자 신원은? 지난 20일 창의동에서 5세 이수연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금품 요구에 정황이 없으니까 금품 목적이 유기는 아닐 거고 잔인성을 고려하면 부모가 원한 관계인 주변인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기수대에서 아직 그것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라고 방향을 좁힌 것 같아. 근데 정신 이상자라고 하기엔 시신 처리가 너무 단정해요. 관절 부위마다 잘라놨어요. 다시 돌아가는 질문이긴 한데 왜 근처에 버렸을까? 발견도 쉬운데. 오히려 단순하게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겹이죠? 그러네. 두 겹으로 싼 이유가 뭐였지? 도축업자 아니에요? 가능하겠는데요? 절단 기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냉동 처리 방법도 그렇고. 근데 도축업자가 봉지에 이렇게 정갈하게 나눠 담기도 하나? 아니면은 정육점 직원? 아 맞네. 고기 사러 가면 검은 봉지에 이렇게 2번씩 싸주잖아요. 생선도 그렇고. 절단면을 고려하면 생선보다는 정육업자에 가까울 수 있죠. 그치만 낮에는 일할 시간이었을 텐데. 자영업자라면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나 현재는 백수. 냉장고다. 냉동 상태였잖아요. 등이 냉장고 선반에 눌린 자국으로 보인대요. 구경수 팀장이 찾았어요. 성을 목적으로 성인이 아닌 피해자를 납치하였다면 소아강간살인 피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으며 성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자일 수 있다? 지리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울거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납치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해 봤었을 땐 범행 장소나 주거지는 실종 장소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근방에 거주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자 대부분이 내성적 성격의 성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아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자신에게 거부감이 없을 손실 상대를 찾았다는 의미고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를 우선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9303 맞아요. 자, 5월 20날 12시부터 4시까지 어디 계셨을까요? 누구세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출소한 지 꽤 됐고 애들 못 넣는다.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성범죄자 명단에서부터 지역을 탐문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역에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찾는 건 어때요? 아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최근 전입 신고한 사람이면 우리 전과자 명단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30, 40대 독거 남성 명단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어차피 시작한 거 뭐로 가든 해보죠. 그래요. 해보자.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이 4명 경찰청 전과자 조회 명단에 없었던 놈들이거든요. 주소지 이전 신고 시점 차이로 조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누락이 있었던 거네? 예, 생각보다 쉽게 끝나겠는데요.
제법 잘 정돈된 물건들. 사체가 처음 발견된 창의동 골목과 가까운 집. 찾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문수 있을 때 오셨었나 보네. 문수요? 우리 조카요. 그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조카가 대신 가게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양반 한 달도 안 채우고 별 한 단 관뒀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그렇게 관두면 돈 안 줘요. 나나 되니까 챙겨줬지. 지급한 기록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통장 이체 내역이라든가.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손에 현금이 두둑하게 잡히는 맛으로 일하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아, 수표도 같이 줬다 참. 그 수표 어디 은행 건지 기억해요? 어서 오세요. 디스 하나 주세요. 네, 3,200원입니다. 잠깐. 이 사람일까? 방금 나간 손님. 방금요? 예, 방금 나간 손님이랑 회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옷차림. 조영규 씨. 팀장님. 조영길, 당신을 이수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냐 할 말이 있습니까? 괜찮아, 이령아? 회장님, 잡았답니다. 잡았다. 조영규요? 손가락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1년만 딱 더 하게 해줘요. 예? 존재감 없이 있을게. 그러니까 좀 도와줘. 에이 참 진짜 1년만 딱.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쉽긴 쉬웠나 봅니다. 대부분 대학의 합격선이 많게는 10점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용감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정시 모집의 수능 성적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테러 대참사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대는 했지만 4강 신화의 꿈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현금도 버젓이 있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댔어. 강도로 위장은 원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더라고. 깨끗하네? 한 번에 제압당했단 얘긴데 저항을 했다면 둔기를 휘두르느라 피가 천장까지 튀었을 텐데. 나중에 영안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 몸에 방언도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연쇄살인의 정의 요소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적 냉각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둔 비면식 범죄, 셋 이상의 장소에서 셋 이상을 살인. 그동안 만난 수감자 중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연쇄살인 범주에 가장 가까운 놈이지 요 황대선이. 3명을 살해했으니까 연쇄로 볼 수 있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2건의 범행에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한 명은 우발적이었고. 살인을 하려고 했겠지만 계획에서 벗어난 살인이었죠. 2명은 성폭행 살해, 나머지 1명은 남자네요. 2건 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남자는 이 두 번째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어. 그럼 남자친구가 우발적 범행 대상이에요? 그렇지. 그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길에 성폭행 현장을 목격해서 살해됐어. 그럼 피해자 셋 다 음주 상태에서 죽인 범행이니까 비체경 범죄에 속하겠네요. 술을 먹고 살인을 했다고 해서 비체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범죄 행위 자체에서 혼란스러운 행동이 나타나는 게 비체경이에요. 황대선의 경우 뭐 결박이나 살점을 베어낸 행동은 성에 관한 이상 심리로 가진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죠. FBI에서 분석한 범죄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체계형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비체계형은 망상이나 정신분열이 있는 자로 구분했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황대선이는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성격장애를 가진 체계형에 속하는 거지. 역시 어려워. 황대선의 경우 피해자를 물색하고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해 결박한 체계적인 행동도 보였고요.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론까지의 과정은 늘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황대선 사건의 연쇄살인 정의 요소에 해당하는 거는 셋 이상의 살인. 요거 하나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연속성을 가진 성범죄 살인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성적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잡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연구하는 연쇄살인범이 됐을 가능성이 더 크죠. 야, 어렸을 때 그 동물 죽였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그 연쇄살인범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거든. 다만 냉각기는 따로 없었어요. 선배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이거 좀 봐주세요. 둘 다 등산하네. 근데 왜? 이게 하나는 강남서 수성동 건이고 하나는 종로서 군곡동 건인데 같죠? 관할은 다른데 같은 놈이다.
오전 황화동 주택가에서 6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연속성을 가진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은 황화동 사건을 앞서 발생한 3건의 노인 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연쇄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모두 접근성이 좋은 위치들입니다. 다 고급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하기 쉬운 유흥가들도 동시에 밀집돼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게 왜요? 수사팀은 범행 반경이 넓은 데 비해서 목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범인의 차량 소유를 의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아까 인타이가 잠바 하나 없어진 것 같다고 했지? 네, 그게 사실이면 후자에 더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온도 떨어졌으니까 차가 없는 놈이라면 그 덧입을 옷도 필요하긴 했겠네.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뭔데? 혈흔이 묻은 옷을 감춰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목격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까지 이용하는데? 설령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범행 장소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내가 살인범이다 하고 다니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은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피 묻은 옷을 목격했더라도 의심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황 대선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홉 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야 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뭐 인적 상이나 몽타주도 없이 뒷모습 하나 딸랑 들고 공개 수비를 때리라고? 뒷모습만으론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제보의 99%는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수사에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도 놈이 몸살이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범행 사이에 냉각기가 길어진 이유는 냉각기가 뭐예요? 연쇄살인범들이 갖는 범행의 공백기 같은 거야. 야 이 새끼야 니한테 물어봤어? 에이 그렇죠. 네 번째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바로 언론 때문일 겁니다. 언론이 왜? 세 번째 사건까지는 심리적 냉각기가 점차 짧아졌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다 언론이 동일범이란 의혹을 가졌고 각 사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범행에 자신감이 붙는 순간 발각될까 잠시 망설였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살인의 쾌락과 자신감이 발각의 두려움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네, 잠시 망설였을 뿐 멈추진 않았으니까요.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건방진 새끼. 농식회장, 동료 말 경청하는 자세부터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겨? 어느 정도 자신의 범행과 수사 상황을 인지하는 자예요. 지능적입니다. 설마 이 말 같지도 않는 의견을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범인도 어디선가 반드시 보도를 볼 겁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하자는 얘긴가요? 네, 맞아요. 벌써 4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놈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서 다음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다음 범행을 막는다.